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덮친 지 2주 만에 태풍 타파가 상륙하면서 제주와 경남 지역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에서 부산 지역에만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한 사상자를 포함하면 사상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그제 서울에서는 송대문 제1평화시장 상가에서 불이 나서 16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료 도소매 업종이 집중된 상권의 특성상 물적 피해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사고 나면 오늘은 또 무엇이 발생했을까? 무슨 새로운 의혹이 나올까? 조국 사태와 관련한 국민들의 마음이고 우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인권법센터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딸의 입시를 위해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이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던 한인석 형사정책연구원장과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인턴 활동을 함께했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도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장영표 교수는 조 장관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본인입니다. 이러니까 셀프 제조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펙프마시가 의심되지 않을 수 있는 정황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의 부끄러움을 민낯으려고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을 기소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가 국민의 관심사일 정도입니다. 어제 열린 IBA 즉 세계 변호사협회 연차 총회 여기에 조국 장관이 불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인 변호사 대회인데 그 주무장관인 법무장관이 불참한 것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도덕성의 문제로 법무장관이 차마 변호사협회 세계 총회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장관을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을 관장을 하고 규범을 논의하고 정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발 조국을 버리고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국민의 절반이 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에 이어서 현직 의사 4,400명도 조국 장관 퇴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청년 대학생 20대 민심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의 도덕성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뭡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 명목으로 집권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태, 다름 아닌 특권과 반칙에 대한
국민의 저항입니다. 게다가 거짓말하는 장관, 그것도 법무장관, 국민은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품에 안으신 조국이란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시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국을 내려놓으십시오. 시한폭탄이 터지면 대통령이 위험하고 나라가 파탄납니다.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혹여라도 권력에 줄 서지 말고 이번에는 국민 편에 서십시오. 정의를 굳건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제 출국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국내에 두고 대통령이 마음 놓고 떳떳하게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의 국익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이 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부추겨 세우고 있고, 북한의 김명길 순회대사는 트럼프가 말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 이렇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 4월 11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 간의 단독 회담은 단 2분밖에 되지 않았고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53분간의 트럼프 김정은 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기다리면서 단 1분도 회담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입니다.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동아시아 역학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 또한 기존의 혈맹 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실질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부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동안의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의 존재감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제3차 토요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매번 참석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서 지난번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해주신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 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학부모 모두가 조국 임명 철회를 한 목소리로 외쳐주셨습니다. 함께 촛불을 들어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당직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촛불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참가자들이 웃으면서 나눈 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발 촛불 집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또 촛불 집회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조국 사태를 해결하고 민생 문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제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촛불집회 이찬열 위원도 나오셨습니다만 교육위원장 이찬열 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특목고에 반대한다, 자사고를 폐지하라 그러면서 자기네 자제들은 외고에 보낸다, 자사고에 보낸다,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 이 특권층에 속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 참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이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특히 입시와 관련한 비리 이 문제는 철저히 파헤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당내에서 운영을 해나갈지 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